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사는 40대 여자입니다. 탁탁탁탁. 여기 물 한 잔 얻어먹을 수 있을까요? 네, 여기 있습니다. 물을 천천히 들이킨 스님이 감사합니다. 하면서 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고마워서 그러는데 잠시 관상을 봐드릴게요. 네, 에고에고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분들을 떠나보내셨군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아, 그걸 어찌 아시나요? 조만간 귀인을 만나실 겁니다. 귀인이라고요? 스님은 눈을 지그시 감더니만 목에 큰 점이 하나 있네요. 운명의 남자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사람 운명을 가지고 장난치지 않습니다. 그 남자를 잡으세요. 그럼 이만. 스님, 그런 이상한 말은 남기고는 총총히 사라지셨습니다.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사기 결혼의 노란한 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 스님의 목탁 소리와 함께 목에 점 운명의 남자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돼지국밥집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두 분 사망보험금으로 1억 6천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넉나간 상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외톨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운명의 남자를 만난다니 이 무슨 좋아해야 하는 건지. 여튼 그런 생각은 접어두고 장사에 더욱 열중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전날 현금 매출을 입금하러 은행을 가는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웬 남자가 다가오더니 순식간에 저를 밀치면서 제 가방을 빼앗지 뭡니까? 도와주세요. 저도 모르게 긴박함을 느끼고는 소리쳤습니다. 다다다다. 마침 제 옆을 지나치던 남자가 뛰어가더니 그 남자를 붙잡고 치고받고 하더니만 어느새 가방을 손에 넣고는 소매치기는 바로 도망을 쳤습니다. 고마운 그 남자도 바닥으로 쓰러지고 제가 가서 감사합니다. 괜찮으세요? 하고 물으니 입에 묻은 피를 손등으로 닦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는 웃어 보이더군요. 고개를 끄덕일 때 잠시 검은 걸 본 것 같아 다시 보니 목에 검은 큰 점이 있었습니다. 목에 큰 점. 이거 뭐지? 하고는 감사하다는 말을 한 번 더 하고는 자리를 떴습니다. 또 며칠이 흘렀습니다. 점심 손님을 정신없이 치르고는 잠시 의자에 앉을까 하고 앉았을 때였습니다. 여기 돼지국밥 하나 주세요. 네, 국밥을 식탁 위에 놓는데 느낌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느낌이 묘해서 손님을 쳐다보니 아니 그때 그분이시네요. 아, 여사님. 그때 몸은 괜찮으셨어요? 네, 여기서 근무하시나 봐요. 네, 그땐 정말 고마웠습니다.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었는데 바로 가시는 바람에 성의 표시를 못했지 뭐예요? 아,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걸요. 정말 그때 선생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한 번의 우연이었지요. 이상하게도 또 목에 점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스님의 목탁 소리와 함께 말이죠. 그때 기거하는 곳이라도 물어볼 걸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그 남자는 저희 식당으로 와서 국밥을 먹고 갔습니다. 제가 대접하고 싶다고 해도 한사코 사양하는 바람에 미안한 마음이 더욱 커졌습니다. 여사님, 저 식사 대접을 하고 싶으시면 다른 메뉴는 어떻습니까? 네, 저희 집엔 국밥밖에 없는데 아니면 수육을 드릴까요? 회 먹으러 가지요. 아, 그런 거요? 그는 웃어 보였고 저도 그 미소가 싫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식당이 쉬는 날이 없어 제가 알바를 하루 두고 약속을 잡고 나갔습니다. 우선은 저희 식당 앞에서 만나기로 하고 그의 차를 탔습니다. 저 앞으로 누님이라고 해도 되지요? 나이가? 저는 36살입니다. 누님은요? 저는 42살이에요. 아니 근데 더 어려 보이는데 저랑 6살 차이네요. 동안이란 소리 많이 들어요. 누님도 어려 뵈는데요. 저랑 한두 살 밖에 차이가 안 나 보여요. 애구머니 무슨. 저희는 인천 월미도로 갔습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월미도도 새 단장을 하고 손님 끌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부모님과 함께 갔던 곳이가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제가 눈물을 닦자. 미정 씨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갑자기 눈물이 나네요. 실은 월미도는 부모님과 자주 왔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몇 달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저 주책이죠? 다 큰어른이 울고 말이죠. 아니에요. 마음 여린 여자 같아서 좋아요. 제가 부모님의 몫까지 미정 씨에게 잘할게요. 우리 결혼해요. 내 결혼이요. 우리 지금 사귀는 거 맞잖아요. 이렇게 만나기만 하지 말고 남들처럼 부부로 같이 살아봐요. 사실 저는 20대에 만나던 남자에게 심하게 버림을 받은 후 남자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이라니요? 싫지는 않았지만 좋지도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습니다. 미정 씨 정도면 아주 훌륭한 아내지요. 어머 어떻게 중현 씨 고마워요. 잠시만 여기 있어봐요. 중현 씨는 불이 나게 어딘론가 달려가더니 커다란 꽃다발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아까 너무 허접한 프로포즈라서 다시 할게요. 아, 아니에요.
나 김중현은 한미정을 사랑함에 한치의 거짓이 없으며 앞으로도 더욱 한미정만을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다. 미정 씨 저희 청혼을 받아주세요. 와, 갑자기 지나가던 놀이객들이 몰려들더니 환호성과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받아줘, 받아줘, 받아줘. 저는 환호 소리에 정신도 없이 그의 꽃다발을 받아들였습니다. 중현 씨가 저를 번쩍 안더니 뱅글뱅글 도는 거였어요. 그렇게 박수갈채를 받고 결혼까지 후딱하게 되었습니다. 중현 씨는 저를 만나기 전에 사기를 크게 당해서 가진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집에서 신혼집을 꾸미기로 했습니다. 모든 것이 똑같고 중현 씨만 제 인생에 추가된 것이었습니다. 중현 씨는 다정하고 인정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늘 직장에 출근을 한다고 나가고는 있지만 회사 사정이 어려워 월급이 제때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월급은 나중에라도 받을 거니까 우선 이 돈을 써요. 하면서 용돈이랑 카드를 줬습니다. 중현 씨가 생활비를 갖다 주지 않는 것 말고는 큰 불만이 없었습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니까요. 대신 나와 함께 할 사람이고 가족이라 그를 믿고 의지했습니다. 다정했고 저를 잘 챙겨주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부모님 기일이 되었습니다. 제가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담배 핀다며 나간 그가 들어오지 않아 찾으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파트 현관을 통과해서 작은 불빛이 비추는 곳으로 가니 중현 씨가 어딘가에 전화를 하고 있는 거였어요. 걱정 마. 좀 기다려. 이제 부모님 기일이고 그래도 1년을 채우고 나와야지. 너는 시간 계산 안 하냐?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알부자야. 다 가지고 나와야지. 좀 보채지 말고 기다려. 전화도 당분간 하지 말고. 저와 얘기할 때와는 사뭇 다른 거친 표현들이 오가면서 말투도 상냥하지 않고 거칠었습니다. 불길한 생각에 저는 서둘러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으로 가서 이것저것 생각하는데 남편이 들어왔어요. 여보 다 차렸어? 네, 이제 절하면 돼요. 그래 자기 그동안 마음 고생 많았어. 내가 잘할게. 그는 사람 좋은 표정으로 저를 위로했습니다. 생각해보니 말뿐이지 행동은 늘 제게 도움의 손길을 바랬습니다. 제사상을 치우고 있는데 여보 미정 씨 나 잠깐 봐. 무슨 일 있어요? 피곤한데 제사상은 내일 치우고 나 전에 얘기했던 거 생각해봤어? 아, 도매로 물건 가져와서 판다는 그거요? 응, 그 계통의 관례가 물건을 받는 동시 물건값의 80%를 결제해야 한다고 하니까 보통 3억 정도는 들고 시작해야 하거든. 그래도 마진도 좋고 이런 기회가 없어. 월급도 안 나오는 회사에 매일 출근하는 것도 지쳤어. 그럼 지금 돈이 다 예금에 묶여 있는데 이자가 좀 세서 그러는데 우선은 중현 씨가 융통을 해서 대납을 하고 예금 만기일에 예금 찾아서 주면 안 될까요? 아니 이자 그거 얼마나 한다고 그래. 저는 이자 받는 재미로 예금도 하고 적금도 하는데 한 번도 중간에 깨본 적이 없어요. 안 그러면 그날까지 기다리던가. 우선은 우리 식당에서 일해도 되고. 아 그럼 내가 먼저 돈을 융통해 볼 테니까 3억은 꼭 준비해줘. 알겠어요. 그날 이후 저는 CCTV를 거실이랑 안방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CCTV를 살펴보니 소름 끼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안 오는데 얼마 전까지 단골 손님이었던 술집 아가씨와 저희 집을 드나드는 거였습니다. 아침에 회사에 간다면 나간 남편이 제가 출근을 하면 어찌 알았는지 그 술집 여자와 껴안고 들어와서는 이 방 저 방 돌아다니면서 애정행각을 벌였습니다. 눈이 따가울 정도였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니 부모님이 사고당하셨다고 연락 왔을 때 술집 아가씨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었나 봅니다. 그리고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도 어렴풋이 알았나 보네요. 완전 저를 호구로 알고 작업 들어갔다고 생각하니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스님, 그 술집 여자, 그리고 남편 모두 한패였다니 세상에 믿을 사람 없었습니다. 남편은 백수였고 돈을 목적으로 제가 접근한 거고 결혼식도 조촐하게 지인 몇 분만 불러서 올렸고 남편도 부모님을 일찍 여위어서 친척들과도 왕래를 안 한다고 했거든요. 식을 끝내자마자 혼인신고를 했던 거였습니다. 여보 3개월 뒤에는 예금 찾는 거 문제 없지. 응, 왜? 나 오늘 차 뽑고 왔거든. 차를 뽑아? 응, 2달 뒤에 나온대. 그래서 바로 계약했지. 계약금은 어쩌고? 계약금은 10만 원만 있으면 된다고 해서 돈 걸고 왔어. 그래. 저는 된통 당해봐라 하는 생각으로 웃었습니다. 우리 좋은 차 타고 놀러 가면 되겠다. 지금 타는 차는 구닥다리라 어디 가기가 부끄러웠거든. 그래. 저는 저희 식당으로 자주 방문하는 카드 모집인에게 부탁하여 남편 이름으로 카드를 만들고 남편 통장으로 자동이체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카드 쓰고 명세표 나오면 내가 넣어 놓을게. 그런데 한도가 300 정도밖에 안 돼. 그래, 알았어. 고마워. 이젠 완전 부부 같네. 내가 그동안 얼마 되지도 않는 용돈 받아 쓴다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남편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지금은 그렇게 말해라.
한 달 뒤에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는지 하며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새 차 계약금 줘야 해. 우선 카드랑 타고 다니는 차 팔면 되지 않을까? 이제 한 달 남았는데 해지할 수가 없잖아. 현금 가진 거 없어. 응, 본사에서 상품 보증금을 좀 더 걸어라고 해서 그쪽에 돈이 다 가 있어. A씨. 일 번거롭게 하네. 알았어. 우선 내가 처리할게. 나중에 사먹 알지? 무슨 자기 돈을 맡겨놓은 양 얘기하네요. 성격이 급한 남편은 벌써 사업체를 차리고 어디서 빌렸는지 현금 1억을 결제했다고 하더군요. 걱정 말고 갔다 와요. 저는 남편이 나간 사이 재빨리 남편 짐을 박스에 담았습니다. 출력해놓은 그때 CCTV에 담긴 사진과 함께요. 제 차에 싣어놓고 제 물건도 간단히 캐리어에 담아놓고는 현관 비번을 바꾸고 나갔습니다. 남편 짐은 그 여자가 일하는 훌라밍고 술집으로 보내고 저는 그 전에 계약해두었던 아파트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혼신의 힘으로 키워놓은 국밥집은 좋은 가격으로 이미 넘겨놓은 상태였습니다. 안 그래도 몸이 따라주질 않아 국밥집을 어쩔까 하던 중이었거든요. 이번 기회에 정리할 거 정리하고 새 출발을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당분간은 넣어둔 예금이자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생활을 하면서 앞으로의 일을 고민해 볼 생각입니다. 까닭 잘못하면 몽땅 털이 당할 뻔했던 제 돈 3억도 건졌으니 이제 사람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폰 번호도 새로 개통해둔 폰을 쓰고 예전 폰은 해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선임해 놓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남편에게 연락을 해 이혼 소송에 들어간다고 연락을 했을 겁니다. 저를 믿고 덜렁차를 계약하고 돈도 1억이나 빌리고 저를 이용해서 돈을 갈취해 보려 했던 남편의 계획은 완전 어긋나 버린 거죠. 변호사 말로는 남편이 손해배상 청구할 거라며 방방 뛴다고 하네요. 그래봤자 소용있나요? 여러분들도 이런 사기 결혼 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라며 제 사연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